7,100만원, 4,400만원, 300인 이상의 이 기업에서 일하는 이 임금 근로자들의 연봉 차이라고 합니다. 300인 이상은 7,100만원, 300인 미만은 뭐 4,4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뭐 그러면 대략 한 2,7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게 뭘 뜻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7,100만원, 4,400만원, 300인 미만도 4,400만원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아니 300인 미만도 4,400이라고 믿기 어려운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중간값이 아니라 평균을 얘기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평균은 이 연봉을 수십억 받는 이재용 회장도 들어가 있고, 그냥 최저시급 받는 사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얘기하면 많이 부풀려져서 보여지기 마련이죠. 실제로는 중간값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뭐 7,100만원이다, 4,400만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의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80%에 해당되는 임금 근로자들은요, 다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중견기업을 다니고 공기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되게 고용연봉을 주는 그런 직장인들은 고작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10명 중에 2명 빼고 나면 나머지 8명은요 그냥 250만원, 300만원입니다. 250만원을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3천만원. 300만원을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3,000에서 한 3,600이니까 한 중간점이면 한 3,300, 3,300, 3,400 이 정도가 중간값이 아닌가 라고 추정해 봅니다. 이게 뭐 300인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 연봉 중간값이 아닐까 라고 추정하는 거고요. 물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 월에 한 450만원, 500만원, 7,100만원은 저게 평균으로 해서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중간값으로 따지면 대략 한 5천에서 한 5,5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평균값으로 했을 때 7,100만원 대 뭐 4,400만원 이 정도지만, 중간값으로 하면 저게 5천만원 대 한 3,200만원, 300만원 요 정도로 아마 대폭 내려올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는 상당 부분 크죠. 한 25%, 30%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든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예전 회사에 이제 고참, 지금은 이제 모 식품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어요. 이제 자신의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이제 강남에서 이제 아주 큰 이제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는데, 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부자 부모 아래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르긴 몰라도 직장도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을 거고, 연봉도 적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배우자도 그런 사람을 맞이하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중상층으로 상층으로 아마 살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친구들은 연봉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어도 실제로 받는 이제 그들이 이제 받는 연봉이라는 게 대략 한 5천에서 한 6천 사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들,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따라서 삶의 수준도 따라가는 것이고, 이제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혜택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한 이제 80%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당장은 아니어도 어느 시점에는 300인 미만, 그 임금이 적은, 연봉이 적은 사람들의 이 처우 수준도 올라가야 될 것이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좀 더 많이 되어야 할 텐데,
좀 씁쓸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너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중견기업 이상과 중소기업, 이렇게 너무 많이 갈려져 있는데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직장인들 안에서도 혜택을 받는 사람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갈려져 있다 보니 우리네 삶이 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까고 들어가 보면 되게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이 청년들이 특히나 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연봉이 적어서 그 돈으로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키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면 정말로 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좀 더 많이 제공이 되어야 그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게 험난하고 빡빡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긴 하겠지만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또 나름의 개인은 개인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각자의 돌파구가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가 경험하고 견뎌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 어느 것도 설한 게 없고 계속 전진해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말입니다. 좀 더 굳건히,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건데 직장도 직장이지만 벌어들이는 돈 못지않게 소중하고 중요한 건 자산을 잘 관리해서 함부로 여행을 바라지 않고 자산을 잘 축적하고 불려가면서 삶의 수준을 좀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너무도 힘겹고 어렵고 다들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잘 견디고 극복하면서 또 저축하고 투자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그러므로 또 잘 살아내야 되지 않나, 또 힘을 내야 되지 않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힘들고 어렵다, 녹록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또 분발하고 더 땀 흘리고 더 애쓰며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분발하고 또 힘내서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전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나 지금의 삶이 소중하다, 그 소중한 삶을 잘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힘도 더 내고 더 또 노력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